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수튜브입니다. 60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차원에 대한 정리, 좀 자잘한 것들을 더 증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Rn의 부분 공간 V가 있을 때 이 V의 차원, 이것과 이 직교 여공간의 차원을 더한 값이 결국엔 n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n은 여기는 n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지난 시간에 증명했었던 차원 정리에서 파생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어쨌든 V는 어떤 공간이고 이거의 기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저 집합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V의 차원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어떤 D라고 해보죠. 그럼 당연히 이 기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D겠죠. 그게 차원이니까요. 그러므로 결국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R1, R2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결국엔 D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V라는 거는 이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차원 값이 적어도 n을 넘어갈 일은 없죠. 크거나 같을 거예요. 자기 상위 차원의 차원을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n 곱하기 n 행렬 a를 이렇게 잡아보죠. 이 r1부터 rd까지를 이렇게 행벡터로 하는 이런 행렬을 잡아볼게요. 나머지는 다 뭐 영행으로 처리하죠. 물론 이제 d와 n이 같아서 여기 영행이 없을 수도 있죠. 그냥 크게 딱 들어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d가 더 작았을 경우에는 남는 행은 영행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는 지금 어차피 v랑 같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얘네들을 로우로 배열해서 행렬 a를 만들었으니까 이것들을 스팬한 것은 결국 V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랭크와 널리티에 대한 공식 배웠죠. 랭크 A와 널리티 A는 더했을 때 항상 N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랭크 A라는 것은 결국엔 이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을 의미하는 거고 어차피 이게 V랑 같으니까 V의 차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은 D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널리티 A 이거는 N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로우 스페이스의 직교 여공간이 바로 널 공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널리티라는 것은 이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의미하는 건데 결국엔 로우 스페이스의 직교 여공간의 차원을 의미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결국엔 이게 V의 직교 여공간이니까 V의 직교 여공간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이 V의 직교 여공간의 차원의 값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증명하려고 했던 식 D에다가 D라고 쓰지 말고 그냥 V의 차원에다가 이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V의 직교 여공간의 차원을 더하면 어차피 N이 된다. 이걸 쉽게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따름 정리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중요한 성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성질을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이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를 봤을 때 이 두 개의 차원이 결국에는 같다는 정리예요. 신기하죠? 로우 스페이스랑 컬럼 스페이스가 다를 것 같은데 결국엔 차원값이 같대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랭크라고 하기도 하죠. 이번 증명은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행벡터, 열벡터를 이렇게 묶어서 증명하지를 못하거든요. 이건 결국엔 전부 다 풀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예전에 강의 극초반에서 결합법칙 증명하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행렬 A를 일반적으로 n 곱하기 n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원소를 다 써서 잡았어요. 당연히 여기는 인덱스는 행과 열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꿔봤자 로우 스페이스는 보존이 되죠. 그래서 이 A를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꾼 거를 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A에다가 기본 행 연산들을 막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꾼 상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얘가 어차피 정사각행렬도 아니고 가역행렬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연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B를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행벡터로 R1부터 R2 이렇게 가다가 RK까지는 정상적인 행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영행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죠. 영행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만약에 영행이 없었다면 여기는 이 K 값이 결국엔 여기 M이랑 똑같아지겠다. 모든 전체 M개의 행이 전부 다 R1부터 Rm까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R1부터 Rk까지 있다고 가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랭크가 K라는 의미이죠. 왜냐면 어차피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꿔도 로우 스페이스는 보존이 되는데 이 A의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이 랭크고 B의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 값은 어차피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꿨을 때 이 모든 행벡터들, 다시 말해서 영행을 제외한 모든 행벡터들은 서로서로 다 선형 독립이라 그랬고 이것들의 스팬이 결국엔 이 B의 로우 스페이스니까 결국 이것들은 기저죠. 그리고 그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결국 차원 값이 되니까 결국엔 이 K가 이 B의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이죠. 근데 결국 이것과 이것은 로우 스페이스가 같으니까 결국엔 A의 랭크가 K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일단은 우리는 A의 랭크가 K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당연히 로우 스페이스 A와 로우 스페이스 B는 지금 같아요.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로우 스페이스의 기저는 당연히 이 R1부터 RK까지를 모아놓은 요거예요. 그쵸? 그런데 얘의 기저는 얘의 기저이기도 하죠. 어차피 같은 애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여기 행렬 A에 각각의 행 벡터들을 다시 한번 써보면 첫 번째 행 벡터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 첫 번째 행 벡터는 결국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 행 벡터는 어차피 로우 스페이스 A의 원소죠. 그럼 이 집합의 원소라는 것은 이 기저의 선형 결합의 꼴로 표현될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당연하죠. 왜냐면 기저의 의미 자체가 그 공간을 스팬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에 이렇게 선형 결합의 꼴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 첫 번째 행뿐만 아니라 그 밑에 모든 행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점점점 마지막 행까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이 앞에 상수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C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제가 증명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행 벡터를 묶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얘를 좀 풀어서 얘도 R11, R12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쓸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 R2도 마찬가지로 21, R22 이렇게 풀어서 쓸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걸 좀 다시 표현해 볼까요? 위로 올려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있는 열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여기를 어떤 J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J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A의 1J, A의 2J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점점점 A의 MJ 이 값은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요? 결국에는 여기 R1을 우리가 아까 이렇게 풀어서 R11, R12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R2도 마찬가지죠? RK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이렇게 J번째만 다 가져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C11에다가 R의 1J 값을 이렇게 상수배 해준 거, 그쵸? 더하기 일단 첫 번째 행부터 해보고 있는 거예요. C12에다가 R의 2J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점점점 C의 1K에다가 R의 KJ 이렇게 가겠죠. 당연히 이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여기는 C의 21, 여기는 C의 2,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C의 어차피 여기는 같은 상수일 거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는 C의 M1 C의 M2, MK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를 그냥 다 안에다 집어 넣어도 돼요. 결국에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R의 1J를 앞에다 그냥 다 곱해준 값이에요. 이렇게 R의 1J. 결국엔 여기서 어떤 J열을 가져오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열을 가지고 오던지 간에 그 열은 C11, 21이라는 이런 벡터들 이런 벡터들에 의해서 스팬되고 있지 않나요? 그쵸? 벡터들을 뭐 크게 C1, 뭐 크게 C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결국 얘네들 앞에 각각 붙는 이 R 값들은 다 다를지 몰라도 어떤 특정 열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 값이 결국에는 이 C1부터 이 CK까지의 어떤 스팬으로 보이죠? 선형 결합의 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원소를 임의로 하나 꺼내와서 이거를 뭐 C라고 할게요. 그런데 당연히 이 C라는 원소는 정의에 의해서 이 행렬 A의 컬럼의 어떤 스팬이겠죠. 여기는 이 컬럼을 라지 A1, A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당연히 어떤 상수값이 붙는지는 모르겠지만 알파1이라고 할게요. 알파1 A1, 뭐 알파2 A2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컬럼 벡터들 하나하나 마저도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딱 끄집어 와서 살펴봤더니 걔네들조차도 결국엔 이 C1부터 CK까지의 어떤 선형 결합의 꼴로 나타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써서 알파1에 얘 자체도 어차피 이 내부에서 이 C1부터 어떤 CK까지를 막 선형 결합을 해서 만든 꼴이 되어 있어요. 다시 써보자면 이 자꾸 상수가 너무 많아져서 제가 안 쓰려고 하는 건데 이번엔 베타라고 해볼까요? 베타1 C1, 뭐 베타2 C2 점점점 어떤 베타 K, C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여기도 알파2, A2가 있을 텐데 이것도 어차피 어떤 여기도 상수가 또 다르겠죠. 어떤 다른 상수의 C1 플러스 뭐 C2 플러스 이렇게 돼서 어떤 선형 결합꼴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전부 다 전개해서 이 C1은 C1끼리 묶고 C2는 C2끼리 묶으면은 이 원소가 C1부터 CK까지의 선형 결합의 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쭉 다 묶어버리면은 뭔가 어떤 상수 덩어리에다가 C1 플러스 어떤 상수 덩어리 이만큼 있고 어떤 C2 이런 식으로 묶일 테니까요. 그쵸? 상수 덩어리에 어떤 CK 이렇게 묶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원소가 C1부터 CK까지 스팬한 거잖아요. 스팬 C1부터 CK까지 여기에 이 C가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에서 임의로 하나 뽑았더니 결국엔 이 과정을 거쳐서 보니까 이런 꼴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이 C는 이 스팬 C1부터 CK까지 속하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결국엔 이 집합이 이 집합에 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컬럼 스페이스 A가 결국엔 이 스팬 C1부터 CK까지 이 집합 자체의 집합으로서 속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딱 보면 아시는데 적어도 얘의 차원은 K보다는 작거나 같지 않겠어요? 그쵸. K개를 스팬한 거니까요. 얘 둘 중에 뭐 선형 결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든 없든지 간에 어쨌든 K보단 작거나 같겠죠. 선형 결합이 아니고 다 선형 독립이었으면은 딱 K일 거고 그 중에서 뭐 선형 결합인 게 몇 개 있었으면은 K보다는 뭐 차원이 작겠고 그쵸? 그런데 그거에 속하는 게 바로 컬럼 스페이스 A니까 이 컬럼 스페이스 A의 차원도 K보다 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은
따라서 K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K를 아까 뭐라고 잡은 거였어요? 결국에 K가 뭐였어요? 위에 올라가 볼까요? 그쵸? 랭크를 K라고 잡은 거였어요. 랭크가 뭔데요? 랭크는 결국에는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일단 얻어낼 수 있었어요. 어떤 행렬을 가져오든지 간에 걔의 칼럼 스페이스의 차원은 로우 스페이스를 넘지는 못하더라. 이거를 알아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트랜스포즈 해볼게요. 그리고 이 행렬을 어떤 다시 B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이 행렬 B는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한 이 말에 의해서 이거의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이 어쨌든 로우 스페이스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어차피 이 식이 만족한다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방금 전에. 그런데 여기서 B는 행렬 A의 트랜스포즈죠. 그런데 A의 트랜스포즈의 컬럼 스페이스라는 건 어차피 그냥 A의 로우 스페이스랑 같지 않나요? 그쵸? 트랜스포즈 한 거의 컬럼 스페이스니까 트랜스포즈 안 한 거의 로우 스페이스랑 같죠?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 한 거의 로우 스페이스는 트랜스포즈 안 한 거의 컬럼 스페이스랑 어차피 같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결과와 이 두 번째 결과를 합치면 결국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고 반대로 얘도 얘보다는 이렇게 작아야 되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증명하려고 했었던 이거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두 개가 같더라. 이렇게 증명이 끝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지금까지 수학 채널 수튜브였습니다. 다음 강의에 뵐게요.